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두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 내용이나 또는 고교 학점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활발한 질문과 함께 의견을 주시면 잠시 후 토의 시간에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오늘 의미 있는 논의를 위해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기꺼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모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분과 발표의 대주제는 교실 수업 개선 및 평가 내실 방안입니다. 두 분의 선생님께서 각 학교에서 실천하셨던 세부 실천 과제에 대해서 사례 공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상인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송하연 선생님께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과 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사례를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송하영 선생님은 2022년 고교학점제연구학교 주무부장님이셨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있는 상인고등학교에서 온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송하영입니다. 네, 저희 학교는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냥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이고요. 2018년 거의 고교학점제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년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하였고 이어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연구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학교이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교과교실제도 선진형 교과교실제라고 해서 학교 시설도 모두 다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정비가 된 상황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22년도에는 도서관도 현대화를 마쳐서 이제 모든 이제 준비가 완벽히 된 그런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주제인 교실 수업 개선 및 평가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 내용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 많은 학교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책임 지도에 대해서 많이 하셔야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 연구학교이기 때문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름을 짓기를 저희 학교 교목이 느티나무라서 느티나무 프로젝트다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운영 절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내부 규정 같은 예를 들면 뭐 성적 관리 규정 이런 것들을 정비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월부터 3월까지 이제 교사 연수를 실시하시면 되시고 두 번째로 이를 통해서 이제 협의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을 이제 선별을 하셔야겠죠. 어떤 기준에 따라 선별을 하시고 그 후에는 그 예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지도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기말이 끝나고 나면 미도달 학생을 선별해서 이 학생을 대상으로 그 후에 이제 보충 지도가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방지도 프로그램 학생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학기 초에는 1학년 국영수를 대상으로 3월 모의고사 전국 연합 평가 점수를 가지고 선정을 하였고요.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이 학생들 중에 이제 중간고사 점수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당되는 학생들을 다시 선발을 하였습니다.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하였는데 이제 2학기는 1학기에 선발된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적을 가지고 학기 초에는 활용을 하였고 그 후 중간고사 후에는 중간고사 점수를 역시 활용하여서 선발하였습니다. 실제로 운영한 예방지도 프로그램 운영 내용입니다.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과 보충 지도라고 해서 교과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거나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수업평에 대한 뭐 강의라든지 과제 부여 이런 걸 실시하시고 과제형이라고 해서 온라인을 주로 이용하셔가지고 과제를 내주시고 이것을 피드백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 학업 설계 상담 지도라고 하셔서 이제 진로 진학 부장님과 이제 제가 학생을 1대1로 상담을 해서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꿈도둑 멘토링은 이제 졸업생, 저희 학교 졸업생이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졸업생에 연락을 해서 1대1로 멘토 멘티를 맺어서 교과 보충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습 코칭이라고 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향상 프로그램,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외부 코칭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학생들은 교과 지도도 중요하지만 교과 지도뿐 아니라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정서적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 코칭 시간에 그 정서적 측면에 북돋워 주고, 그리고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도 가르쳐주는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꿈도드 멘토링을 하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실제 학습 코칭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1학기, 2학기 강사분이 지금 다르게 모셔서 저희가 소규모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충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한 내용입니다. 이제 보충 지도도 거의 예방 지도랑 비슷하게 운영을 하였고요. 그래서 뭐 진로 학업 설계 상담, 그다음에 학습 코칭, 교과 보충 지도를 통해서 특히 이제 보충 지도의 경우에는 EBS 단추라든지 칸 아카데미 같은 온라인 강좌를 많이 활용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충 지도를 실제 운영한 운영 일지와 상담을 실시한 상담 지도의 운영 일지입니다. 이렇게 최소 성지 수준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본 결과 학생들은 처음에는 다소 머뭇거리고 이제 참여가 미비하였지만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학업에 대한 동기도 부여가 되고 흥미와 자신감도 향상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일 마이크 중요한 설정 좀 것이라고 해주세요. 생각하는데요. 이제 전체 교사들에게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전 연수를 반드시 실시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이나 학년, 교과 등의 다양한 협의가 많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하고 나서 마지막에 만족도로서 뭐가 제일 좋았는지 그 방법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이제 선호하는 그 방식이 달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제 상담을 주로 선호하였고요. 교사는 이제 학습 코칭이 좋다고 선호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학교마다 다 사정이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 설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이제 이걸 한번 물어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어려움은 아무래도 이제 담당 교사가 업무가 많이 과중이 되고 있고요. 또 학생의 처음에는 이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방안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는 학생 맞춤형 진로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좀 특색 있는 것이 자율적 교육 과정을 교사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학생 중심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긴데요. 교과 연계, 주제 중심, 학생 자율형 융합수업 프로젝트라고 학생 프로젝트 위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운영 대상은 이제 전체 학년인데 3학년은 이제 1학기만 부득이하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 과정은 밑에 쭉 박스를 보시면 이제 주제를 선정해서 보통 프로젝트 하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교과목 선정, 뭐 계획서 등등 해서 이제 발표 피드백까지 하였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이제 작성한 주제입니다. 1학기 건데요. 뭐 이렇게 학생들 스스로 융합을 해서 이런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운영 과정은 이제 실제 한 활동은 7월이지만 5월부터 준비 과정을 거쳐서 거의 2달 동안 준비를 거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 학생들이 활동하는 모습과 산출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학기 때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니까 저는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조금 이제 해결하고자 2학기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큰 주제도 일단 공모를 하고 너무 주제가 산발적이라서 이걸 모아야겠다 싶어서 주제를 공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전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교사 연수도 실시하였고 학생 연수도 뭐 학생 연수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학생에게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를 실시하고 나서 그 밖에 또 운영 일지라든지 중간 보고서도 넣어서 조금 길게 펼쳐서 한번 해보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훨씬 이렇게 산출물이 거의 1학기에 2~3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학생 주도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진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그냥 일반적 창체 동아리뿐만 있지 않고 학생들이 창체 동아리 외에도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이 모여서 학생들끼리 이렇게 하는 같은 진로의 학생들끼리 모여서 행사 같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주식 분석이라든지 뭐 경영에 관심 있는 학생들, 그리고 약간 시화 제작 이런 데 미술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 그리고 또 역시 경영과 비슷한데요. 회사 기획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 그리고 모의 유엔 이런 쪽의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프로그램을 학생 주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학생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율적 교육과정과 조금 비슷하기도 한데 이제 교과 연계 교사 학생 프로젝트입니다. 자율적 교육과정은 특정 기간 동안에 진행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특정 기간이 아니고요. 그냥 1년 내내 어떤 마음에 드는 이제 교사 멘토분과 학생들이 모여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융합을 하지 않고 그냥 딱 그 주제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마지막에 이제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네, 이것은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공계 진로 멘토링 캠프라고 해서 제가 자연계 담당이라서 올해 한번 실시를 해보았는데요. 공학과 의생명을 한번 나누어서 전공 박사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전공 박사분이 강연을 하시고 멘토링을 하신 후에 이제 실험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이에 대한 제언을 좀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요. 교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고 싶은 학생들과 모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좋고 꼭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해야지 이런 학생들이 많았고요. 또 교사들도 본인이 수업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교사 위주로 하면 이것은 학생이 하는 주제잖아요. 주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학생 주제에 맞춰서 피드백이나 이런 멘토 역할만 해주시면 되시기 때문에 이제 교사 업무 경감에 기여를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제 뭐 학생 관리 문제라든지 담당 부서 업무 증가 등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학생 주도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하였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처음에는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과연 결과가 이상하면 어떡하지? 막 그랬지만 실제 두고 본 결과 학생들은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학습자 주도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학습자 주도성이라 해서 교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교사에 대한 뭐 연수 같은 것도 교육 같은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 대학생 멘토 같은 것을 이용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회사 기획 같으면 뭐 경영학과 졸업생을 불러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회사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경영 계획서라든지 이 결과를 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이제 교사들이 업무 부담도 해결되고 학생들은 이제 우리 선배 이렇게 그런 끈끈한 그런 게 있으니까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물론 지식도 더 전문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교사 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저희 학교는 2021년과 22년 2년간 교육과정 특화형 모델학교라는 것을 운영하였는데요. 사실 이게 특화형 모델학교라고 이름이 길어서 그렇지 한마디로 백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1년에는 정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22년에는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이 수업 설계를 해보시고 백워드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수업에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연수도 많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학기별로 1회씩 실시한 모습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교수 편기 일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실 수업 개선 노력을 위해서 이제 학생 활동 중심 수업에다가 과정형 평가, 뭐 이렇게 농구 수련 평가를 과목별로 많이 실시하였습니다. 지금은 일부분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많이들 하실 텐데 저희는 특징적이게 좀 연구 주제를 정했습니다. 과목별로. 그래서 주제별로 이제 그 해 동안 연구할 것을 드리고 스스로 물론 정하셨죠. 거기에 따라서 연구를 실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사 연수라든지 모임을 많이 실시를 하셨고요. 이것은 실제 활동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연수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과목 지도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이분들을 해결하고자 이 문제를 그래서 다면 평가에 가산점도 부여해드리고 그리고 시간 강사도 채용하여서 좀 수업 부담을 들어드렸고 1학년을 대상으로는 영수의 확대 학급을 운영하여서 이제 영수 선생님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드리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언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교사들의 이제 문해력 향상이라든지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고요. 제가 전에 이제 이혁규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배운 대로 가르치지 않을 용기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과목 지도가 항상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행정 업무도 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원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가 이제 진로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엘빈 토플러 그 유명한 미래학자가 하신 이제 21세기 문맹인이 되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이제 21세기 문맹인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배운 것을 버리고 다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여러 분들께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분들도 21세기 문맹인이 절대 되지 마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송하영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긴 내용을 효과적으로 짧게 잘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인고등학교 기술 수업 개선 및 평가 내실화 방안 사례는 학점제를 운영하는 여러 학교의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점제 도입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과 자율적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많은 학교에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구고등학교 김민정 선생님께서 진로 연계 교과 수업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김민정 선생님은 대구고등학교에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주무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고등학교 교사 김민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 송하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율적 교육과정이나 이런 그 행정적인 과정보다 그 개별적인 과목의 사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구고등학교는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죠. 네, 저희 대구고등학교는 지금 2년째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첫 해에는 이제 교육과정 편성 중심의 활동들이 이루어졌다면 올해는 교실 수업 개선에 대해서 이제 연구 중점 과제를 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스템에 잠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구고등학교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 리모델링을 살짝 해서 사실 아는 사람만 보이는 겉모습도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2년 차, 원래 2023년에는 3년으로 접어들고요. AI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형 교과교실제, 그리고 대구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의 거점학교입니다. 그리고 남학생 단성 공립학교라서 남학생 중심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수업 결과물을 어떤 걸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아시죠? 남학생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래서 제가 목차 여기 있는 거 중간에 학생들이 저희 컴퓨터 이용해서 많이 하는 작업들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배움 중심 수업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연계 교과 수업 운영이라고 부주제를 붙였는데요. 실제로 이 교과 연계 수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선생님들의 협의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교실 수업 개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얘기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던가 학생 배움 중심 수업이라던가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공감대, 그다음에 필요하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성 강화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연수들을 위주로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요, 학습 공동체 운영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각자가 느끼는 그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방안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진로 연계라는 거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부분들이 좀 달라서,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의미를, 공통된 방향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협의 중심의 그런 이제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했는데, 첫 번째 보여드리는 수평 공동체 활동은요, 교과 교육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과 군별로 모여서 선생님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업을 공유하시고, 그리고 그 수업이 나오게 되는 과정이나 평가에 대해서 의논하게 되는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자율로 전문학습 공동체를 운영했는데, 실제로는 이 활동이 선생님들한테는 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했던 수평 공동체 활동은 모두가 이제 희망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세부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는 교과 안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 학교 자율 전문학습 공동체는 그야말로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이 방향성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에서, 예를 들어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뭐 어떤 분들은 체력 강화, 이걸 왜 그 의기소침한 아이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뭐 이렇게 해서요. 희망하시는 분들끼리 소모임을 만드는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본적으로는 그 교육과정 구성이나 평가에 대한 연수를 거의 2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IB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수업과 평가 방안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은 대부분 다 과목별로 이루어지는 걸로 해서 교과에서 정말 당장 이 연수를 하고 나면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네, 그런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활용 연수나 온라인 학습 운영을 위한 도구 연수는 거의 기본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참여하실 수 있도록, 희망자는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거점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 여건도 잘 되어 있었고, AI 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전문 강사분들이 또 학교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 운영을 위한 연수는 실제로 이제 학생을 참여시키는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혼자 하시는 것보다 따라서 배우고 그걸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뭐 구글 클래스룸 활용 연수라던가, 혹은 라이브 에이드를 이용해서 유튜브 송출하는 방법, 혹은 그 패들렛 이용 방법까지 전부 다 선생님들께서 원하실 때 언제나 연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학교 안에서 열어드렸습니다. 학생 배움 중심 수업 사례를 제가 한 가지 집중해서 이렇게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남학생 학교다 보니까 선택의 특성이 있습니다. 전체 한 학년이 9반 정도 되는데요. 그 9반 중에 한 6개, 그러니까 6반 반 정도의 학생들이 대부분은 과탐과 그다음에 기술을 위주로 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남학생 특유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도 문과에서는 정말 기초교과로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배우고, 그다음에 이걸 활용하는 건 주로 이과 과목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남학생들 특유의 이제 그 탐구력, 그러니까 뭐 하나에 몰입해서 빠져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에서 본인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두 번째 보이는 2차 곡선 기하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RGOM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2차 곡선식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가 진로에 대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형상화하는 그런 기회를 줬던 수업이었는데,
지금 작은 이 슬라이드 한 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 학생이 들고 있는 손에 보이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펜을 이제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그림의 선들 혹은 뭐 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전부 다 수학에서 사용하는 2차 곡선의 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작품도 학생이 만든 거고 밑에 있는 것도 학생이 만든 건데 더 정교화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래에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수학이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문제 푸는 거였죠. 점수를 따기 위한 활동이었고 근데 실제로 이 수업을 하면서 내가 공학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그 공학이라는 그 과정에는 늘 생각하기에는 물리학이라던가 혹은 뭐 그 정보 프로그래밍 이런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정말 그 기저에는 수학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학을 보는 생각들이 달라지고 문제를 보는 경향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더 자세하게 뭐 수업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 학생이 했던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학에 대한 흥미 혹은 관심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기하를 보는 학생의 관점이 달라진 것 이게 사실은 수업에서 제일 큰 저희가 얻은 성취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한 학기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이 본인의 수업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거에 저희가 선생님들이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이제 수학이 정말로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기초가 된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어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식을 스스로 탐구하는 거예요. 정교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이 필요할까를 찾아내는 거죠. 네. 다음은 이런 수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한 학년의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시면 그 대한민국의 시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선생님들 독서 나눔의 과제였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요 과정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선생님께서 이제 안을 내신 게 그 다시 학교라는 EBS 프로그램을 함께 보고 여기에 대해서 수업에 대해서 논의와 성찰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전부 다 선생님들의 의지. 요거 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모든 구성이 선생님들의 자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 이제 한 사례가 고전 읽기 수업에 대한 계획과 이 지도안을 보고 다른 교과에서 주는 평가였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이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에서 공유된 내용이 다음에 교과 연계 수업에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잠시 보여드리는데 고전 읽기 수업 시간에 연설문을 이제 평가하는 과정을 선생님께서 안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신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학생이 했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공유를 하고 계신데 독서일지에서 어떻게 이제 진행했는가를 선생님들께 그대로 오픈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질문을 조금 더 구조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다음에 논리적인 글쓰기 연습하는 기회 충분히 줄 수 있어서 의미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사고의 과정에서 우리 교과에서 하고 있는 어떤 게 들어가면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선생님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과목의 얘기에서 다양한 다른 과목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협의회가 조금 더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얘기가 들어가서 고전 읽기 수업이 풍부해지고 혹은 고전 읽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니까 그 수업의 내용을 제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수업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계획에서 보시면 이제 독서 PT 영역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그 과정 중심 평가를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다 지켜보신 결과에는 정말 실제로 애들이 얻는 건 이 발표도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에 있는 탐구 주제를 도출하고 그 사고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더 충분한 피드백이 있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협의회는 고전 읽기 선생님께도 생각을 일구고 그다음에 또 그 협의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도 고전 읽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독서일지 학생이 제출했던 여기에 대해서도 정보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이 인포그래픽 이용하면 훨씬 더 결과물이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달라진
질 수 있었죠. 저는 고전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아까 앞서 했던 그런 에듀테크나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연수들이 선생님들한테 정말 직접적으로 와닿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과융합 수업은요, 이런 과정에서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수업력 유연화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수업력 유연화를 의논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한 주를 통으로 이제 수업력 유연화를 위한 시간을 빼고 그다음에 주제를 작년에 저희는 공존이라는 주제로 학생들하고 의논 이제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고 이제 과목별로 뭔가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수업을 두 번째 이제 운영을 했어요. 교육과정을. 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조금 더 구조화를 해보자. 이건 정말 자발적인 연구였어요. 아까 그 전문학습 공동체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우리가 교과융합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해서 나온 게 지금 보이는 국어정보 생명과학이 합해서 수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용을 하려고 했던 조건은 뭐였냐면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탐구하게 하자. 이게 저희의 자율적 교육과정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걸 국어 시간에는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주제를 뽑는 거에 대해서 중점으로 지도를 하셨어요. 근데 정보 선생님은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과학 선생님은 그 과정에서 생명과학에서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이 실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수업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지도안을 만드신 걸 갖고 다시 세 교과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교과 성취 기준을 충분히 분석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모아냈고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이 빛의 세기와 파장에 따른 광합성 양은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보고서를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학생들 같이 같은 주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빛의 세기와 파장에 따른 광합성 양이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이 광합성 결과가 어떻게 나중에 이제 발표에서는 그럼 지속 가능 발전에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천천히 갔는데 한 주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전에 거의 한 달 전부터 선생님들께 필요한 연구 이제 도서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실험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물품들을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한 주는 거의 통으로 다 이 수업들을 그 생명과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정보 선생님 다 수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실험 계획서 가지고 발표를 듣게 되는 이렇게 네, 진행이 됐습니다. 학생들 모여서 모든별 과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시간이 보통 하루에 이제 주어지는 시간들이 있는데 방과 후까지 남아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실험하는 경우에는 생명과학 실험은 주말에 나와서 정말 5분 동안 이 그 본인들이 하고 있는 실험에 일조량 제공하기 위해서 한 40분을 와서 5분 요거 하고 다시 집에 가는 이런 걸 선생님 대신 해줄까? 아니에요. 변화를 관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학생들이 스스로 재밌게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 자율적 교육 과정이나 융합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조금 이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거기서 이제 저희는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생계부 기자는 사실 지금 이게 흐린 게 아니고 제가 일부러 흐리게 캡처를 했는데요. 이 학생들 아직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아이들이라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여기 왼편에 보이는 건 나의 수업 시간에 보이는 거 전부 다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 350자 내외로 요약해서 이제 생기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정교화하는 이제 그 과정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수업량 유연화로 연계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했던 건 맨 첫 수업은 방과 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 한 30명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다음 학기에는 학년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근데 2학년 수업들은 주로 선택 과목이 많다 보니 그 같은 주제로 지구과학이나 세계지리나 정보에서 주는 수업에 그 하는 내용들이 약간 비슷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변화들이 다르더라.
그리고 그게 이제 마지막 결과물로는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그리기까지 가는 거. 그리고 항상 모든 단계에는 가급적 평가를 통해서 그 학생한테서 어떤 영향의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선생님들이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발표 평가나 앞에 있는 보고서 평가는 선생님이 위주로 해서 하셨고요. 그다음 동료 평가는 과정 중에 모두먼들이 서로의 활동에서 배운 점. 그래서 저 친구의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걸 중심으로 했다. 제가 요걸 자세하게 얘기 드리고 최소 성취 수준은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에서 이 행정적인 건 앞에 상인고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네,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전문학습 공동체 운영에서 그 달리기로 배우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해서 체육 선생님이 들어가셨어요. 최소 성취 수준 이 지도를 하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 저는 이 조합을 보고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존감이 몹시 낮고 그다음에 자기 조절력이 약한 학생들이라 신체 활동이 같이 들어가니까 훨씬 효과적이더라. 이거는 체육 선생님께서 내가 자신 있다, 있어 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그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발의 청춘이나 꿈이 이루어드림 이런 건요. 정말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이렇게 같이 걸어주시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저희 좀 힘든 친구도 있었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걸으면서 이제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조절력 혹은 내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힘들 회복 탄력성을 좀 회복하는 데 굉장히 힘이 됐던 사례라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네,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학습법이나 학습 전략에 대한 프로그램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걸 저희가 이걸 이제 진행하면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친구들이 멘토링을 해주고도 하는 말이 선생님 생각보다 친구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였어요.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지도도 받고 친구들이 하는 방법도 느낄 수 있도록 그다음 두 번째는요. 선생님하고 뭔가를 하기를 두려워하는 학생들 최소 성취 보장 수준 보장 지도에 들어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의 전체 선생님들께 메시지를 뿌렸어요. 1학년에 수학에서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이건 이제 예상 학생이었습니다. 13명 정도 되고 3월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그리고 영어에서도 13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중에 중복되는 학생들이 또 고 학생들 제외하고 한 5명 정도 있었거든요. 영어 수학의 중복. 근데 그 학생들하고 상담해 주실 선생님들을 저희가 희망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 상담을 이 학생들이 매일 남아서 할 수 없으니 SNS로 해주세요. 전화 상담을 하셔야 돼요. 대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한 번 만나셔도 돼요.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한 30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학생들하고는 이 학생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관리나 자기 조절력이 약간 약한 학생들이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계속 전화 상담, SNS 상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놀라운 변화가 뭐였냐면 이번 겨울방학 때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뭐 탐구 보고서나 이런 독서 연계해서 하는 활동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했던 친구가 그 아이는 수학의 성적은 낮지만 생각은 정말 기발한 학생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수학 선생님께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선생님 진짜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그걸 받으시고 완전 빵 터지셨어요. 그리고 저희 다 같이 교무센터에서 약간 흐뭇하게 웃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걸 엄마한테 안 보내고 선생님한테 보내다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이제 친밀해진 거죠. 수학 문제 모르면 얘는 친구한테도 가지만 선생님한테 찾아와요. 성적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저희 수준만큼 기준만큼 못 가지만 이 아이는 내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준다. 그래서 학습 지도만큼 중요한 게 정서 지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은요. 학생들이 주어진 온라인 과제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선배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좀 선배들의 그 후배 사랑이 좀 남다른 학교라 열심히 정말 해주거든요. 그리고 선생님하고는 이렇게 교과에서 1대1로 지도를 하는 걸로 갔고 여기 지금 보이는 건 아까는 저희가 예방활동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 딱 한 컷은 보충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기 말 성적이 다 나오고 나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아이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아이들은 오히려 그 기준을 통과했는데 아니었던 학생들이 또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거의 한 2주 동안 집중 지도를 했는데 사진이 흐리죠. 제가 유리창 밖에서 찍었어요. 안에 들어가는 것도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 앞에 있었던 과정이 있는 것과 그냥 이 수업만 하는 거는 학생의 태도에서 사진에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정서 지원이 같이 따라가면서 학습 지도가 이루어지는 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했던 그런 단적인 거였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을 아까 송하연 선생님 말씀하셔가지고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제가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학과가 제일 이게 단계형으로 과목 특성이 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렇게 결손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최소 성취 수준에 못 이루는 아이들이라고 뽑았는데 근데 막상 그 학생을 개별로 지도해 보면 기초 학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을 만약에요, 선생님, 항상 늘 끝나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그 학생은 오늘도 수업 시간은 재미없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그 수업 시간이 재미있으려고 하면 다음 시간에 내가 뭘 배울 거니까 그 전에 요걸 알면 그 수업이 재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 시간에 나가는 진도보다 이 보충 수업하는 혹은 예방하는 이 프로그램의 교과 과정의 진도는 1시간 정도는 최소 1시간은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학생의 1시간을 저희가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힘이 정말 많이 필요하시겠죠. 근데 그걸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정착될지 그건 이제 또 원래 또 다시 이제 조금 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지만 근데 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거기에서 본인들의 교과 역량이 커지고 진로 역량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정말 고교학점제에서 저희가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민정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그 학생들 진로를 위해서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김민정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대구고등학교는 어쨌든 학생 개개인의 진로 맞춤형 수업 설계와 함께 수업을 통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움을 실천하는 우수 실천 사례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학생 한 명 한 명의 진로에 맞춰서 수업을 설계하신다는 게 쉽진 않을 텐데요.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현재 그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한 145분 정도가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되시는데 혹시 아직 카메라를 켜지 않으신 분들은 좀 카메라 좀 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정훈 선생님 혹시 온라인 질문 혹시 들어오게 있나요? 지금 채팅창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아직까지 온라인 질문은 들어온 게 없고요. 대신에 이제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사전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사전 질문이 한 5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겹치는 게 좀 많습니다. 겹치는 걸 제외하면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고려한 수업 및 평가 그리고 보충 지도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아마 두 선생님의 발표로 충분히 해결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토의에서도 아마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학점제 운영에 특화된 학교의 학교 생활 기록부가 대학 입시에 어떻게 반영되고 해석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4시 10분부터 진행될 토크 콘서트 1분과 고교 대학 입학 전형 관계자 간 토론회에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련된 내용은 안내 책자로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두 선생님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많으셔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에 학생부를 저희가 기재하는 게 대부분 다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과세특이 갖는 비중이 더 많아진 거죠. 그 과세특의 내용이라는 게 그냥 어떤 수업을 했다가 아니고 이 학생이 그 과정에서 어떤 걸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다가 보여야 하는 거다 보니 이게 자연스럽게 수업이 이제 학생 참여 수업이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과 수업에서 교과 역량, 저희가 사실은 그 예전에는 진로 역량에 많이 영향을 이제 관심을 두고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과 역량을 중점적으로 드러내주는 게 이 학생의 탐구력이나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선생님들이 아시면서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보인다는 건, 입시에서 의미가 있다는 건 수업과 평가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수업에 끌고 올 수 있는지, 참여하게 하는지, 그게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학에서는 평가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실 수업 개선 및 평가 내실화 방안에 관한 두 학교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상인고등학교와 대구고등학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오늘 3분과 주제인 교실 수업 개선 및 평가 내실화 방안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질문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토대로 해서 발표자와 토의를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은 선생님, 네. 사실 교실 수업 개선과 평가 내실화는 고교학점제 도입 전부터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학습에 몰입하여 그것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 또 학생 활동 중심 수업으로 변화한 지는 꽤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렇게 진로에 맞춰서 맞춤화된 수업을 하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대구고등학교와 상인고등학교의 진로 연계 교과 수업과 학생 맞춤형 진로 연계 프로그램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두 분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노력이 얼마나 큰가를 새삼 느꼈는데요. 그럼 실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하면서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지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대구고등학교 김민정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발표를 들어보니까 아마 준비 과정이 굉장히 힘드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과 또 준비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운 점,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팁. 네, 저기 학생 맞춤형 그 진로 성장 지원을 위한 수업 설계, 이 말에 사실 선생님들이 같은 이제 의미 공유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한 명 한 명의 학생에게 맞추는 진로 수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과학 시간에 수업하면서 이 간호학과를 가려는 친구, 그다음에 컴퓨터를 전공하려는 친구, 그 학생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근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화학 시간에 정말 화학이 나한테 필요하구나라던가 흥미롭다라던가 이걸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일깨운다면 그건 정말 그 간호학과 가려고 하는 친구에게, 왜냐, 간호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학문적인 게 두 가지가 화학과 생명공학인데요. 정말 그 분야에 대한 이 아이가 갖춰야 되는 진로 역량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공유가 정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의 생각이 변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셨던 게 컸던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알지오메스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수학 문제는 정말 수학은 문제를 풀고 빠른 시간에 풀어서 정답을 맞추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 선을 긋기 위해서 어떤 식이 필요한가를 학생이 연구하는 것. 그러면서 이 학생의 수학적인 사고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해본 친구는 내가 공학을 전공하려고 하면 수학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 문제 풀기 위해서 했던 공부가 지금은 약간 필요와 재미 혹은 본인의 전공하는 분야를 위한 본인의 역량을 스스로 갖추기 위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과의 본질과 쓰임, 여기에 주목하게 만드는 수업, 그게 정말로 진로 역량을 키워주는 수업이 아닌가. 그리고 그걸 정말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거 하면서 어려운 건 선생님들의 짬입니다. 선생님들이 사실 하던 일을 두고 협의회 가는 것도 정말 어렵고, 그다음에 그 협의회에 가서 뭔가를 하는 과정도 사실 힘든데, 근데 그 시간을 내실 수 있도록 여유를 만들어 드리는 거, 그게 정말 필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그 진로 연계 수업을 해보시면서, 아, 이게 수업 안으로 들어가면 방과 후에 해야 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수업에서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선생님들이 서로 경험으로 이렇게 공유하시는 거, 그 과정이,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지금 대구고등학교 학생이었다면 되게 신나게 수업을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선생님들 간의 공동 연구를 위한 시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학교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구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드디어 온라인 질문이 한 2가지 정도 왔는데 어떤 질문인지 좀 오정훈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두 분 발표한 선생님이 좀 그에 적절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온라인 질문도 선생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은 지금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아마 공감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예방 지도를 학기 초에 예방 지도를 위해서 학기 초에 학생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제 선정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각인 효과가 생겨서 이렇게 꺼려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면 좋을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분 선생님 중에 누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최소 성취 수준 프로그램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 실제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 협의만 잘하고 계획만 잘 짜고 이렇게 판만 잘 짜놓으면 학생들은 그냥 따라올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였는데요. 실제 판도 다 짜놓고 다 학생 선정도 마쳤는데 학생들에게 연락도 했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막상 문을 열어보니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다. 네, 뭐 저기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각인 효과도 있고요. 이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실제 고등학생들이다 보니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은 이런 거를 했었고 그래서 선생님 가도 어차피 안 돼요. 왜 가요? 뭐 이렇게 하는 학생도 사실 있었습니다. 어차피 들어봤자 저는 안 올라요.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좀 제일 쉽지만 중요한 팁은 간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식을 주는 것인데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 종류의 간식을 주고 사실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전날 또 문자를 보냈는데 끝에 맛있는 간식을 제공함 여기 별표 쳐서 막 빨간 글씨로 보냈습니다. 네. 학생들은 그것만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안 올까 봐 담임 선생님께 부탁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니까 오더라고요. 또 보니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간식은 오늘은 뭔가요? 뭐 이렇게 그래서 또 다양한 걸 또 준비할 필요성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와서 하고 또 처음에는 사실 좀 힘들어하고 툴툴거리기도 했지만 간식을 주고 계속해서 이제 하다 보니 또 그 지도교사분과 멘토도 생기고 뭐 코칭하시는 분과도 약간 래포도 형성이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나중에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수업 안 하고 이거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역시 우리가 힘들게 한 만큼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뭐가 네. 있나요? 네, 두 번째 질문도 여전히 최소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의 대상자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이 학습 무기력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은 사실 선생님들이 이제 다루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일부 학교에서는 매번 맡은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피로감은 어떻게 달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 선생님들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아까 했던 프로그램이
선배들의 도움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과제를 온라인에 그 EBS 클래스온에다가 띄워주고 이 학생들이 이제 과제는 수업에서 들었던 과제를 해결하는데 그걸 선생님이 매번 보시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봐주는, 말하자면 그 학습하는 과정을 같이 봐주는 선배의 짝을 준 거죠. 그래서 그 멘토링하는 선배들이 했던 주 활동은 이 학생이 오늘 해야 되는 과제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충해 주는 거예요. 지도를, 그러니까 조금씩의 팁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수업은 정말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래도 건드릴 수 없는 건 교과 선생님께서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게 효과가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의 피로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른 지원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도 선생님이 계속 하시면 너무 힘드니까 학교에 있는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내가 이제 짝이 된 다른 학생을 정기적으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상담을. 그러면 선생님 정말 교과만 지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피로도가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정말 온 학교가 같이 좀 거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게 그런 이유였어요. 수업에서 오는 피로감을 조금이라도 줄어들이려고 하면 모두가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하더라. 그리고 저희는 일단 선배들의 지원은 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선배들의 만족도도 높았고요. 학생들도 처음에는 대면대면 했는데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선배 덕분에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것 같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효과도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감히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후배 간의 그 유대감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이용하시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교도 한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하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아마 두 선생님들께서 아까 이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 학생들의 기준을 이제 3월 전공여덟 학력 평가와 그리고 중간고사 성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기준을 나누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하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력 평가도 미도달 학생이지만 결론적으로 성취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있어서 기초학력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 이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두 개가 달라져야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어떤 선생님이 또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두 개가 뭐 달라져야 한다기보다 기초학력 최소 성취 수준의 다른 점은 제가 이제 한번 해본 결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은 물론 성취 수준은 결과적으로 낮지만 그 원인을 따져보면 학생들이 그걸 몰라서 안 한다기보다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의욕이 저하된 목표가 없는 그런 학생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코칭 선생님과도 제가 여러 번 상담을 해봤는데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얘들은 이제 시험을 칠 때 그냥 찍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사실 거기도 뭐 예체능 학생도 있었습니다. 예체능은 뭐 수학이 필요 없으니까 찍고 자고 그래서 그것을 풀 의지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은 물론 교과의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계속 얘기하다시피 정서적인 이런 학습 의욕을 가르치는 점 그리고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이런 진로 상담 이런 것 등도 병행되어야지만 그 학생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성만 느끼면 그 학생들은 조금 기초 학력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더 빨리 이제 본인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최소 성취 수준을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그 현장감 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또 지금 질의 내용이 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어서 제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전 분들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서 다 드러났듯이 선생님들이 고교학점제 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또 학생들의 반응이 또 궁금해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고교학점제 하면 저희가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진로 학업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줬어요. 저희는 작년에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올해 2학년이 돼서 본인이 실제로 선택한 과목에 대한 수업을 올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11월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저희 보통 5단 척도로 이렇게 이제 결과를 수업을 하는데 만족에서 끝난 이제 그런 과목들도 있고 어떤 과목들은 보통 가는데 그다음에 뭐 나는 이러나 저러나 똑같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만족도가 거의 80% 이상이었어요. 또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했더니 일단 내가 선택한 거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과목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과목이다. 그 두 가지 답으로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느냐라는 걸 이제 제가 설문에 그 학생이 했던 답을 가지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제가 고전 읽기 수업을 하면서 물었더니 그 학생들 대답이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하면 다음에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에서 만족도가 높고 게다가 필요까지 한 과목이니까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에듀넷 T클리어 사이트에 가시면 대구고등학교 연구학교 보고서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종료 10분 전입니다. 10분 전인데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어요. 온라인 질문으로. 오정은 선생님 한번 또 네, 질의에 좀 답변 좀 네. 해주시죠. 중학교 저학년 정도의 수준인 기초 미달 학생의 경우가 있다면 언제까지 이를 보완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수업을 한 건 아니라 네, 수학과에서 수학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업을 했는데 얘가 최소 성취 수준 이제 예상이 되는 학생이라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1대1로 수업을 하다 보니 선생님 얘가 중학교 과정을 몰라요. 그럼 이건 지금 최소 성취 수준을 넘어간 거죠.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학생한테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가 다음 요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중학교 단원 그리고 그 단원을 이제 선생님이 미리 공부를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 학생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생님 그럼 이거 풀면 저 다음 시간에 수업하는 거에서 몇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수업 시간에 정말 이렇게 구경꾼이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할 수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끝에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선행돼서 진행이 되면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구나를 저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걸 중학교 저학년을 전 과정을 다 가르친다가 아니고 중심은 고등학교 수업을 두시고 그리고 그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선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학생들도 조금 이 수업을 하고 나면 내가 다음에 수학 시간이 조금 더 재밌을 수 있고 나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한 이렇게 좀 확신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언제까지라는 게 정말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진 않고 이렇게 좀 가다 보면 그 학생이 어느 순간에는 조금 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혹시 오정은 선생님도 연구학교 운영 경험이 있죠? 네. 네, 그럼 연구학교 운영하시면서 뭐 네. 좀 고민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음. 있으면 질문하는 것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네. 저는 상인고등학교의 자율적 교육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는데요. 사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자율적 교육 과정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주일 정도 할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셨는데요. 사실 학교 일과 중에 이렇게 학생들이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아이들이 학생 일과 중에 이렇게 병행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짧게 진행을 하면 더 이제 힘들다고 생각되어서 조금 길게 2달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하였는데요. 일단 큰 주제를 선정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한다. 전체적 아웃라인은 제가 아침 자습 시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방송을 해서 쭉 이제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은 뭐 이렇게 점심시간이나 이런 데 따로 모아서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 모둠을 모아서 이제 설명을 했고 뭐 주제를 적어내고 계획서를 내고 멘토 교사를 어떻게 선정한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고 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안내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생에 대한 연수라든지 교육, 뭐 교사 연수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는 또 창체 시간을 활용해서 네, 그렇게 해서 2시간 동안 저희가 외부 강사를 불러서 그분에게 이제 거기서는 미리 이제 프로젝트를 해보셨습니다. 해보신 이제 부장님 경험 있으신 분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학생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이론도 하시고 실습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학생들이 아 이제 좀 알겠다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교사분들도 연수를 같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교사의 역할과 뭐 생기부 기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걸 듣고 나시니까 처음에는 사실 하시기 되게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정교사 분에게 전부 멘토를 부탁드렸거든요. 그러면 팀이 좀 많다 보니 뭐 교육과정부나 어떤 부서에 특정 부서에게 맡기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학생들의 요청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정교사 분들 대상으로 전공과 조금 상관이 없으셔도 멘토 역할만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반발이 있으셨지만 이렇게 연수를 들으시고 나시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면 되니까 훨씬 또 수업을 준비하시는 것보다 수월하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반응도 더 좋았고요. 훨씬 협조가 많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정교사 공감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말씀 주신 것처럼 항상 학교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할 때는 학생과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송하연 선생님의 답변을 들으시면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메모를 하시면서 내년도 자율적 교육과정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토요일을 마칠 시간이 좀 점점 다가오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선생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고교학점제 운영과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래가 참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짜 감동을 좀 많이 받았고요. 많은 질문이 남아있지만 아쉽게도 오늘 토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신 오정훈 선생님, 또 좋은 사례를 또 가감없이 공유해 주신 송하영 선생님, 김민정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그 토의한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오정훈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 연구학교를 맡아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특히 최소 성취 수준 뭐 이런 자율적 교육 과정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때 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뭐 책도 찾아보고 했지만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은 역시 이런 사례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다 모아서 거기서 또 학교에 맞게 이제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해드린 내용이 이제 연구학교 운영하시는데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네, 저희가 고교학점제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낯설었는데요. 지금 이제 좀 익숙해지고 있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에 그 낯설었던 단어가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준다던가 이런 거였는데 결국의 핵심은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의 수업들은 이제 교실 수업 개선이나 학생 참여를 얘기했다면 이제 거기에 선생님들의 힘을 조금 더 넣는다면 이 수업에서 재미가 이 학생의 진로와 미래와 연결된다는 거에 대한 이제 저희의 공감대 그리고 학생들도 그걸 바라고 있고 느끼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참여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활용해서 연구를 하고 또 시행착오에서 저는 많이 배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 지도도 작년에 약간 망했던 거 올해 조금 더 보완하고 그래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래서 서로에게 학생도 교사도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제도로 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오정훈 선생님. 네, 저도 이제 학점제 운영을 지금 2년간 해오면서 주로 문헌으로 많이 사례를 접했는데 오늘 직접 이렇게 두 학교의 사례를 접하니까 제가 궁금한 점도 해결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선생님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희 학교 오셔서 연수 한번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이후에 저희 학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김민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학교에 굉장히 오는 것을 행복해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지금 보고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 회의실에 있는 여러분도 다 같은 마음이시죠? 네, 아주 큰 소리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뜻깊은 시간 좋은 분들과 자리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공유 및 분과별 토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그 토크 콘서트 입장 안내를 좀 4시 5분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